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드론에 대해서 강의할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교감 박성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끝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 보셨는가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어린이 해방군 선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해방 선언문 하나, 모든 어린이들은 지금 놀아야 한다. 두 번째가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세 번째가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우리 금가토를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까지 같이 있습니다. 연령은 다양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이 같은 동심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같이 한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드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업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회에서 우리 슈바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 3차 산업도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슈바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강한 게 아니고 변화에 민감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강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쌤이 다닐 때는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가 모든 검색 사이트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글이라는 검색 사이트가 나와서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죠. 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사이트 아신가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비디오를 빌려주는 대형 가게입니다. 근데 큰 가게들이 약 9천여 개의 어떤 체인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 물고기들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국에 DJI라고 하는 왕타오 회장이 하나 있는데 작은 물고기이면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사회의 어떤 주역으로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대의 드론 중에서 약 7대가 중국 DJI 제품입니다. 우리가 중국 하면은 짜퉁으로 오인받고 있지만은 DJI는 드론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어떤 본토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드론의 특허 중에서 이 DJI가 드론 특허 관련된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왕타오 회장님이 처음에 드론을 공부하게 된 것은 계기는 우연치 않게 이 RC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방향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RC 헬리콥터를 날려본 친구들 알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민감해서 날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뜨기도 어렵고요. 이 민감한 것을 조종하다가 도저히 이 헬리콥터는 어떤 승산이 없어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 전 세계에서 드론을 연구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이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드론 분야를 연구해서 2006년도에 DJI라고 하는 드론 회사를 설립합니다. 지금은 약 자산 규모가 5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2022년도 빼면은 약 10여 년 사이에 자기 자산이 5조 원 이상이 들었다면은 누구나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야후나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대형 물고기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타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헬리콥터를 연구하다가 헬리콥터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있는 드론을 연구해서 전 세계의 드론의 70% 이상을 중국이라는
DJI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지금은 드론 하면은 그 어느 제품보다도 DJI 제품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왕타오 회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유연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론에서 지금 알다시피 예전에는 단순한 비행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행이 아니라 촬영도 하고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 현재 전 세계의 어떤 DJI 회사가 주름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이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융합된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개체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바부 박사님께서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혹시 4차 산업 하면은 핵심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터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터, 가상현실, 나노기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쓸 때마다 어느 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검색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터넷에 접속한 횟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검색하냐에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가 선호하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따른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 우리가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있지만 드론의 자율주행, 가상현실, VR, AR, 나노기술. 예전에는 무거웠던 철을 사용했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철보다 훨씬 더 가벼운 소재로 철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우리가 제조업이 변화되고요, 유통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빅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통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핸드폰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IoT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질적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킬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우리 생활 방식을 변화하고 사회 문화적 전반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론 하는데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하면은 실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유인 동력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고 무인 비행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멀티콥터 드론에 해당됩니다. 드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날개의 종류, 날개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우리가 4개, 6개, 8개 또는 10개, 12개 또 요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UAE라고 하는 드론 택시가 나오면서 더 많은 드론의 날개를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리콥터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헬리콥터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무인 헬리콥터나 무인 드론을 띄워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선, 이 무인 비행 장치 이게 크게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그다음에 무인 비행선, 그다음에 무인 비행기까지 이 4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과 유인 비행체와 다르게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습니다. 무선 전파로 유도하고요, 비행하고 조종하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로 조종하는데 현재 우리가 드론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매빅3라고 하는 DJI에서 나온 드론은 15kg까지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15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전파가 갈 수 있습니다. 말이 15km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강주의 어떤 반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드론은 여러분들 군사용으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상 촬영, 우리가 배송, 그 다음에 산업용 드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포츠에도 이 드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드론들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의 먹거리로서 우리 드론이 자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헬리콥터는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데 드론과 헬리콥터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타우 회장이 우연치 않게 RC 헬리콥터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걸 열심히 연구하다가 연구해 보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할 때 이 헬리콥터에 대해 연구해서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는데 시약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RC 비행기를 연구하지만은 이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고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드론과 헬리콥터는 공통점으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이 날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날개에 따라서 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진도 하고 방향 회전도 하고요,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날개의 구조에 따라서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이름도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헬리콥터에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가 날개가 회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날개가 한없이 회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날개의 반대 방향으로 본체가 회전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는 반드시 메인 로터라고 하는 큰 날개가 있는 반면에 꼬리 날개라는 테일 로터라고 하는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 테일 로터의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비행체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헬리콥터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드론 비행 원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론의 날개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4개, 6개, 8개. 우리가 4개를 쿼드콥터, 그 다음에 6개를 헥사콥터, 8개를 옥토콥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개인 드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우리가 전방을 향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모터로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1번 모터와 2번 모터의 회전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1번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2번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3번은 반시계 방향, 4번은 다시 시계 방향. 이 4개의 드론 자체의 날개 프로펠러의 회전수에 따라서 드론이 상승하기도 되고 하강하기도 됩니다. 뒤쪽에 있는 드론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드론이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갑니다. 또 반대로 앞쪽에 있는 드론이 강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또 드론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하면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또는 회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회전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헬리콥터는 우리가 테일 로터로 우리가 토크를 상쇄시켰는데 그 반면에 드론은 두 프로펠러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도록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드론에 작용하는 힘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1903년 나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을 성공합니다. 그때 짧은 시간 약 12초 정도의 어떤 비행을 성공하는데요. 우리한테 진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날 나사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합니다. 나이트 형제 1903년 최초로 우리가 동력 비행장치를 만들었는데 2021년 4월 19일 날 여러분들 화성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장치가 헬리콥터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헬리콥터 비행할 때 작용하는 힘이 우리가 양력, 추력, 중력, 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력을 발생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화성에는 우리가 공기가 없다라고, 공기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
3m 높이의 비행을 성공합니다. 머지않아 화성 또는 공기가 희박한 공간에서도 헬리콥터나 비행체가 비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과학적인 원리는 뭐가 있냐? 베르누이 정리와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됐다는 겁니다. 베르누이 원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유체의 흐름이 빠르면은 압력이 작아지고 유체의 흐름이 느려지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체의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양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드론에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작용되고 있는데 탐지 인식 기술, 통신 네트워크, 또 우리 인간을 또는 물체,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해서 따라갈 수 있는 기능들, 뭐 자율 주행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적용되는 모든 첨단 기술들, 그보다 더 발전된 기술들이 드론에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론의 미래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볼 때 우리가 드론이 많이 쓰고 있는 게 행사 마케팅용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억하신가요? 1218대의 작은 드론들이 오륜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드론을 한 명의 조종자와 한 대의 컴퓨터로 조종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요, 지금 부산에 가면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나이트 쇼를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 500여 대의 드론이 하늘을 장식하고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광안대교와 함께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부산을 방문하시면 꼭 드론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도 드론 스포츠 경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축구, 그 다음 드론 레이싱 할 것 없이 드론 축구는 여러분들 5인 1조로 해서 약 60cm의 어떤 지름의 골대에 집어넣는 겁니다. 드론 레이싱은요, 여러분들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 시속 200km 이상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영상 촬영, 제작, 또 여러분들 영상 촬영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측량입니다. 산악지대를 측량한다든가 할 때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년도 2021년도에 강주과학문화축전에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드론 자체가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각이 어디가 파손됐는지, 또 고압 전선에 문제가 있는지, 또 정유 공장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드론 택시, 그다음에 인명 구조, 군사용 드론, 소방용 드론으로 지금 드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방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드론을 이용해서 비료를 살포하고 농약을 살포하고 씨앗을 살포할 수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장 사이즈가 50에 약 100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 사이즈를 만약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물을 살포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여기 보시는 뜰은 진도에 있는 뜰입니다. 약 그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살포하는데 약 2분 5초 정도, 2분 5초 정도면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구장에 해당되는 사이즈의 우리가 농약 살포 및 비료 살포, 그 다음에 씨앗 살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의 어떤 방제 덕분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그만한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게 되면은 그 여유 시간에 삶이 윤택하게 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드론을 날리고 있지만은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 9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릴 때 가시권 밖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을 날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은 음주로
하고 나서 비행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비행 중에 낙하물을 투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체를 날리고 있을 때 다른 위인 비행기가 오면은 바로 피해줘야 합니다. 그게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비행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축제 현장이나 콘서트 현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론은 일몰 후에 비행하면 안 됩니다. 해가 뜬 이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모든 드론의 비행 구역은요, 지표면으로부터 150m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드론 장치는 실명제입니다. 드론에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행 금지 구역이 어딘지 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입니다. 공항으로부터 9.3km 반경 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됩니다. 2022년 7월 3일 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드론 한 대가 이륙됐습니다. 드론 한 대가 이륙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항공기들이 9대가 이착륙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 때문에 인천공항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테러 경보가 울릴 정도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드론 날리신 분들 잡혔지만은 벌금 플러스 민사소송을 통해서 많은 변상금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드론 조종자의 9가지 준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행이 금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행이 안 되는 곳들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핸드폰이 있으면은 레이드 플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은요, 이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불가능한 지역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드론 비행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드론 비행하기 전에 촬영허가, 비행허가, 그다음 비행 승인 이게 가능한지,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여러분들 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쌤이 여러분들께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드론 장치는 신고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무 드론이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kg 이상 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멍가게에서 사는 작은 드론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하냐면은 2kg 이상이면 혹시 여러분들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좀 큰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 정도 됐을 때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하 드론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반드시 비행 승인을 내야만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드론의 자격증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4종부터 3종, 2종, 1종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종 드론은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작은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250g 이하 드론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구멍가게에서 사는 드론은 4종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드론을 날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갖는 드론 조종자로서 날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제용이나 산업용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2종, 1종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호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 짧은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금과토를 좋아하는 모든 친구들, 우영우에서 나왔듯이 우리 아동의 해방 권리처럼, 해방 선언문처럼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